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대상포진 걸린 이후 5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이 지속해서 높아져 있다.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생백신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조합 백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백신인데요. 안녕하세요. 한림의대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재현입니다.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고 성인 3명 중 1명 정도는 평생에 꼭 한 번 걸린다고 한 질환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뇨병 환자는 대상포진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경희대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님 그리고 고려의대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환자가 대상포진에 얼마나 더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근무하고 있는 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의대 감염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포진 질환에 대해서 일단 기초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원석 교수님,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일단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보면 수두도 들어가 있고 대상포진도 들어가 있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던 경험 또는 자녀분이나 손주분들이 수두를 앓았던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수두를 앓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앓고 나서 몸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세가 많아지거나 또는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질환이나 또는 약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면서 숨어 있었던 신경을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것, 이걸 대상포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상포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갖고 있나 저희가 예전에 연구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성인 인구의 적어도 90에서 95% 이상은 이 바이러스가 과거에 걸렸었던 혈액학적인 근거가 보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의 어른들이라면 본인이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기억이 있던 있지 않던 그 몸속에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적어도 열의 9 이상은 된다라는 것이죠. 대상포진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죽고 사는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통증, 이로 인한 삶의 저하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이 생겨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단순히 통증이나 피부의 발진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얼굴 쪽에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에는 시력의 손상을 입는다던가 또는 얼굴에 흉이 남는다던가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뇌졸중이나 또는 심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발병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걸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50대가 넘어가면 대상포진의 발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합병증, 제일 중요한 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인데요. 이런 게 생겨날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5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대상포진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상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이제 기저질환까지 같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그런 기저질환까지 있으면 대상포진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전숙 교수님 그 당뇨 환자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희에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고혈당에 의해서 혈관에 합병증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리 면역 체계가 많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다양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 대상포진도 좀 잘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경험했던 환자분들도 당뇨가 조절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감염이 생기면서 오히려 또 혈당 변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이런 환자 사례가 있는데 이 환자는 실제로 혈당 조절은 꽤 잘 되던 그런 환자였었고요. 당화혈색소도 한 6.2% 정도였기 때문에 조절은 잘 됐던 환자이지만 이 환자가 조절이 잘 됐지만 결국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조금 많이 망가져서 그런지 대상포진에 감염이 되었었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에
나타나는 통증을 동반한 그냥 그런 단순 대상포진이 아니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전신에 걸쳐서 수포가 다 퍼지는 파종성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타입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케이스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대상포진 같은 감염 질환에 더 취약해지는데 대상포진이 그냥 단순히 걸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각한 형태의 대상포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65세 이상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일반 성인보다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당뇨병과 함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대상포진이 걸릴 위험이 4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뇨병이 잘 관리되던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리면 제 환자도 그랬지만 4명에 1명 정도는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겪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은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63%나 더 높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대상포진이 여러 가지 질환 자체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 입원율을 높일 수도 있는 또 다양한 합병증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대상포진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에 결과가 좀 좋지 않거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저희가 요즘 당뇨병 환자분들의 예후라고 하면 이제 심혈관, 심내혈관계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이 감염이 같이 이제 병발되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대상포진이 당뇨병 환자에서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심내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병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당뇨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염증 말고도 대상포진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염증 반응은 결국 혈관에 어떤 이제 심한 손상을 일으켜서 당뇨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혈관 위험도에 더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A 연구, 이제 한 가지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53% 이상 더 증가한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대상포진에 걸린 이후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리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대상포진 걸린 이후 5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이 지속해서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대상포진은 그 자체도 당연히 괴로운 질환이지만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더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예방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당연히 여러 가지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러한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는 이제 심뇌혈관계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발생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상포진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대상포진은 백신으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학회 권고사항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교수님, 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한감염학회 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연령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대상포진은 연령이 증가하거나 또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령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겠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대개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자료는 뭐 어떤 자료를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한 60에서 70대 정도가 가장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 약간 감소한 듯한 패턴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발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50대 그리고 실제 백신의 허가 연령에도 해당이 되는 50세부터 예방접종이 권고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상포진 백신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생백신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조합 백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백신인데요. 생백신은 한 번 접종하는 형태이고 제조합 백신은 두 번 접종하는 형태의 백신입니다. 두 가지 백신이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학회에서는 일단 예방 효과 또는 효과의 지속 기간 이런 부분이 더 큰 백신이 두 번 접종하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더 우선해서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만 한 번 접종하는 형태의 생백신도 효과가 있고 또 일정 수준의 질병 부담을 낮춰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백신을 접종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연령 말고도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면역 상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증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받았다던가 또는 암으로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혈액암 같은 걸로 골수 이식 같은 것을 받으신 분 또는 드시는 약이 면역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이런 형태의 약물을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50세가 되기 전에도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또 걸렸을 때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50세 이전에도 성인인 연령 18에서 49세 사이에 대상포진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분들은 생백신은 맞으실 수가 없습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이론적으로는 그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접종하실 때는 반드시 두 번 접종하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증 면역 저하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50세 이상이 이제 권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 그 당뇨병 환자에서는 그렇다면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어떤 권고 사항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일반적인 권고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세가 넘으셨다면 대상포진 백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50세가 넘었는데 내가 당뇨병도 있다면 당뇨병이 없는 분들보다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혈당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아마 백신 접종, 특히 뭐 대상포진 백신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이제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저희가 맞으려고 할 때 또 몇 가지 좀 이제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미 대상포진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대상포진을 앓으셨던 분도 사실은 재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대상포진이 한 번도 안 걸렸던 분, 한 번이라도 걸렸던 분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한 번도 안 걸렸던 분이 향후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 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다면 대상포진이 생기면서 나타났던 면역 반응이 또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포진 발병의 위험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대상포진이 걸린 적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상포진 백신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걸리고 나서 바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고요. 대상포진을 앓고 나면 몸도 많이 힘들고 또 대상포진을 앓으면서 일정 수준의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저하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지침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대개는 1, 2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더라도 기간만 어느 정도 잘 맞출 수 있다면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재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상포진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 접종하는 생백신, 두 번 접종하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 접종하는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셨다면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이분들은 대상포진 백신을 다시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한 번 맞는 형태의 생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라면 이 백신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점점 저하되는 게 확인이 되고, 특히 한 10년 정도를 지나면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2회 접종하는 형태의 백신으로 다시 접종하는 게 가능하겠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과거에 생백신을 맞았고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연세가 70대를 넘어갔다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증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이유에서든 오셨다면 이 경우에는 생백신 접종하고 기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감염학회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당뇨병학회나 외국의 학회에서도 과거에 생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당뇨병 환자라면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다시 맞을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포진 백신을 처음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백신이나 재조합 백신 중에 어떤 백신이 좀 더 권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났던 이유는 첫 번째는 생백신이 나온 지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백신이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었고,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생백신을 맞으신 분이 이미 있고 그 상태에서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이 나오니까 고민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이 좀 다르잖아요. 생백신은 한 번 맞고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2번 맞으니까 한 번과 2번의 편의성의 차이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백신의 가격이죠. 생백신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고민을 갖게 되는 겁니다. 2번 맞을 때 간격을 2달로 지켜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2번 접종할 때 간격은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도록 권고하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백신 접종에서 갖게 되는 일반 원칙인데요. 권고되는 기간보다 짧게 가는 것은 별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정 수준 이상 짧아지면 2번째 맞았던 것은 무효로 치고 다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간격은 맞춰주는 게 좋고요. 대신 간격이 늘어났을 때,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간격이 늘어났을 때에는 처음부터 맞는 건 아니고 놓쳐진 회 차수만 다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자들은 네네. 이 간격을 너무 늦게 2번째 걸 맞지 말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네. 그래서 2개월에 가깝게 더 맞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걸 빨리 할수록 저희가 목표로 하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늦어지지 않고 빨리 맞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간격보다 좁아지는 것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좁아졌을 때 유도되는 면역 반응이 기대보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간격은 맞추고 권고되는 간격 내에 맞도록 하고, 이제 중증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중증 면역 저하자는 사실 그 면역 저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유도되는 면역 반응이 더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위험해졌으니까 맞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백신 접종을 해놓는 게 유리한 거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교수님,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내분비내과 전숙 교수님과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환자의 대상포진 위험성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관리뿐만 아니라 감염질환 예방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이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대상포진과 같이 이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질환은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